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인목이 해수를 만났을 때 운명적 특징과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목이 이제 해수를 만나면은 수생목이죠. 해수는 수고, 인목은 목이라 수생목이 됩니다. 그런데 뭐 수생목을 뭐 누가 모르냐 하고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목이 수를 만나면은 당연히 수생목을 맞습니다. 그러나 수생목도 이 속도를 알아야 됩니다. 속도. 수생목이 빠르게 수생목을 하느냐, 느리게 하느냐, 또 수생목이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 그리고 또 목이 수에 매달리느냐, 목이 주도하느냐, 또 수가 주도하느냐, 이 목이 또 수생목을 하더라도 수를 소화시킬 수 있느냐, 또 수가 목에 훅 딸려서 빨려 들어가 갖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수 같은 수생목이라도 이 수생목의 그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운의 성패와 변화 이런 것을 갖다가 세밀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목이 수를 보면 그냥 수생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 운명적 특징도 잘 읽어낼 수도 없거니와 또 세밀하게 그 판단을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목도 생지고 이 해수도 생지입니다. 그래서 이 생지는 동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합니다. 움직이는 동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수생목이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스타트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해수도 생지고 인목도 생기기 때문에 이 해수가 인목을 생하려는 의지도 강하고 또 인목도 해수를 끌어들이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대개 이제 이렇게 다 양지죠. 양지. 이렇게 양지들은 지금 뭐냐 하면은 이 초기에 처음에 이 시작 부분에 강하게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수생목 작용이 발생을 빨리 하기 때문에 확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인일주인데 만약에 해년이 왔다. 이렇게 되면은 해수가 인목을 빨리 생하고 인목은 해수를 확 끌어들입니다. 긍정적으로 이 현상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남들이 생각하기 전에 일을 진행하고 남들이 출발하기 전에 빨리 출발한다 됩니다. 성급하다, 급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남의 얘기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확 들어가서 빠진다 이겁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급해서 실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갖다가 반복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나 사업 추진관계나 혹은 연애관계에 빠지면 남의 얘기가 안 들어오고 확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이 처음에 확 쏠려서 불규칙하고 안정성이 약하다가 시간이 흘러야 안정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흐름이 처음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흘러갔다가 시간이 흘러야 좀 안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다음에 이는 뭐냐면은
조목입니다. 조목. 그 마른 나무다 이거죠. 조목. 이는 조목이다. 그래서 조목이기 때문에 술을 잘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납수 능력이 강하다. 술을 받아들이는 납수 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적천수에는 수탕기호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물이 아무리 많아도 이 호랑이 인목 하나만 있으면은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목이 하나만 있으면은 물 많은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할 거는 우리가 이제 연, 월, 일, 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연이나 일이나 시에 있는 인목은 지금 말한 조건으로서 조목이기 때문에 납수 능력이 강하지만 이 월의 인목도 조목은 조목이지만 월의 인목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한목이다 이겁니다. 한목. 인월달에는 추운 계절이다 이거죠. 그래서 좀 달리 봐야 됩니다. 이렇게 나무가 추우면은 물을 잘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사주에 이 화기운이 좀 많이 있어야만이 물을 잘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물이 없어서 나무가 안 자라는 게 아니고 화기가 없기 때문에 화기가 약하기 때문에 물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의 화기가 있어야만이 나무가 물을 끌어들여서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기가 약하기 때문에 겨울에 물이 있어도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월의 목은 수가 많으면 한기가 강해집니다. 수는 또 한기죠. 수는 그냥 우리가 다분히 그냥 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추운 한기다 이겁니다. 수는. 그래서 수가 인월의 목이 수가 많으면 한기가 강해져 갖고 이 추워지면은 뭐예요? 목이 경직되죠.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만약에 금이 있어갖고 금국목을 한다 하면은 나무가 쉽게 부러지거나 부서질 수 있어서 건강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또 둘째로는 수생목에서 인목이 이 수생목에서 수가 많으면은 이게 같은 이제 수생목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해수가 인목을 생하는데 이 수가 많다 이겁니다. 이게 수가 많으면은 목생화가 잘 안 됩니다. 목생화가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 수기가 많게 되면 뭐예요? 자연히 화기가 약해지죠. 화기가 약해지는데 화기가 약해지면 목이 술을 끌어들이질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생목에서 수가 많으면 목생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생목에서 인목이 술을 품어갖고 이 순목이 되면 순목. 원래 인목은 아까 조목이라고 했죠. 건조한 목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 건조한 목도 수가 많으면은 순목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화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발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젖은 나무를 갖고서 불을 피워보세요. 젖은 나무가 탑니까? 안 타죠. 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목의 목적은 병화로 나가야 화운으로 가야 하는 것이 인목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인데 이 수가 많아서 인목이 수에 붙잡혀 있으면은 화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수에 매이어 갖고 자기의 목적이나 가치를 실현 못합니다. 예를 들어 목일주일 때 이렇게 수는 인성 아닙니까? 목일주일 때 수는 인성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모친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은 뭐예요? 모친도 되고 과거도 되고 관습도 되고 기억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인목이 수가 많아서 수에 매이면 모친이 주도한다 이겁니다. 모친의 목소리가 크고 모친이 주장을 강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과거나 혹은 관습, 기억에 매이게 되고 또 모친이 주도하면은 공부를 해도 내가 하고 싶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친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마마보이나 거리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수가 하여튼 많으면은 수에 매여 갖고 목의 목적은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목은 나갈 진짜죠. 상향직이고 상향직이다 이겁니다. 상향직이고 앞으로 나가는 건데 이렇게 수에 매이면은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과거에 얽매이고 기억에 얽매여 걱정 근심이 많고 일의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잘 걸리는 거죠. 이것은 외부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하게 되면은 자폐증 현상이 나와서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밖으로 표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뭐 희귀고물이라고 있죠. 희귀고물. 이 희귀고물이라는 것은 이제 은둔형이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밖에 활동을 안 하는 은둔형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또 셋째로 인해합이 있습니다. 인하고 해수가 만나면 인해 우리가 합이라고 그러죠. 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파라고 하기도 합니다. 처음 이렇게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인이 해를 만나면 합도 되고 파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 합이고 어떤 경우에 파인지 이것을 해석을 못합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알기 쉽게 되면 이제 선합후파다 이거죠. 선합후파지만 꼭 이렇게 작용되는 게 아니고 합의 작용이 될 때가 있고 파의 작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많지 않고 인목의 해수를 잘 받아들이면 합으로 유종합니다. 그런데 수가 많아갖고 인목이 해수를 받아들이기 힘들면은 수다목부가 됩니다. 수다목부. 수가 많아서 목이 썩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뜰 부자가 아닙니다. 부패할 부자죠. 이 간목은 뜨진 않습니다. 부패합니다. 수가 많으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을목이 수가 많을 때 뜨는 거지 이 간목은 수가 많으면 뜨는 게 아니라 부패한다 이겁니다. 수다목부에 여기서의 부자는 뜰 부가 아니고 썩을 부자입니다. 그래서 인목의 기능이 망가지는 것이 이렇게 그때는 이제 파라 그럽니다. 인해합하다 이거죠. 또 수가 많아갖고 인해합이 되면 인목이 이제 물에 젖어갖고 목생활을 못할 때 또 인해가 파가 됩니다. 인목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화의 나라로 가는 것이 목적인데 해수가 와서 인해합되면 젖어서 목생활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가 나를 묶어서 놓아주지 않으니까 앞으로 나가질 못해서 발전을 못한다 이겁니다. 이럴 때 인해합이 인해파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인해합되어 목이 많은 물을 납수할 때나 사주에 화가 많아서 조열할 때 인해합되면은 합으로서 좋은 역할을 하고 인목이 해수에 의해서 젖은 나무가 돼갖고 목생화 작용이 잘 안 될 때는 인해합이 나쁜 역할을 하여 파가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인해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합이라고 그랬죠. 육합. 이 육합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음양지압이다 이거죠. 음양지압. 음양지압이고 개인의 합입니다. 개인의 합이고 또 이성지압이고 이성지압이다. 서로 성이다는 남녀의 합이지 음양지압이나 이성지압이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개인의 합이고 또 뭐냐면 몸의 합입니다. 몸의 합. 우리 인간은 마음과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의 합이다 이거죠. 육합은. 그리고 육합은 이렇게 떨어지면 합이라고 우리가 보질 않습니다. 이거는 뭐 이 사주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떨어져도 합이다 이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육합은 떨어지면 합의 성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개인의 합이기 때문에 일지를 중심으로 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지 중심으로. 그래서 만약에 연월에 이게 연월에 인해합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합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일지 중심으로 이렇게 옆에 합이 될 때 우리가 육합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뭐 선생마다 다 의견이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합은 뭐예요? 이렇게 이성지압이고 또 감성지압입니다. 감성지압. 그러니까 느낌으로 서로 합하는 것이 강합니다. 감성지압이다. 그래서 쏠림 현상이 팍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주궁합에서 배우자궁인 일지로 이렇게 일지가 배우자궁 아닙니까? 배우자궁 일지로 우선 이제 배우자 인연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서로의 일지가 이렇게 서로 합의되는 사람들은 남녀 모두 스파크가 일어나갖고 감성이 잘 융합되고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작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인일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해생이나 혹은 해일에 태어난 사람과 육합이 잘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성지압, 다시 말하면 마음에 감정적으로 합이 잘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서로 뭐냐면은 남녀 모두 스파크가 잘 일어나고 감성이 잘 융합되고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작용이 강합니다. 이거는 꼭 남녀뿐만 아니고 동성지간에도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감성지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가까워지고 마음이 빨리 좋아지고 취미나 기호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성 간에는 연애 감정이 빨라질 수가 있죠. 그렇게 급속하게 가까워지는 것은 좋은데 단점은 지속성이 약해서 빨리 식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까워졌다가 빨리 식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궁합은 연애는 좋은데 결혼까지는 다른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이제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좀 힘들다 이거죠. 금방 좋아서 결혼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얼마 지나서 물어보면 헤어졌다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합이라도 필신 개념으로 만나면 상당히 좋은 궁합이 될 수 있는데 흉신 개념으로 만나면은 일시적인 만남으로 이제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 지지는 천간보다도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신의 기의 갑인 갑술이는 사주를 한번 이런 관점에서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뭐예요? 계절적으로 겨울에 태어난 갑목이죠. 그런데 이 사주는 뭐예요? 특징을 우선 사주를 적어 놓으면은 우선 오행적 특징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사주는 뭐예요? 화가 없다 이겁니다. 화가 없다.
벌써 이 화가 없다 그러면은 이 화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화가 없다만 적어놓고서 뭐 해석을 못하면은 뭐 이런 거 찾아봐서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 화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도 제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명암을 생각해야 됩니다. 명암. 그러니까 밝다, 어둡다 이거죠. 밝다, 어둡다. 그러니까 사주가 화가 없다 그러면 밝지 않다 이겁니다. 그럼 밝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약해집니다. 자체로. 밝아야만이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밝지 않고 화가 없으면 어두운데 어두우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대개 음지의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또 좀 뭐냐면은 우울한 그런 표정을 짓는다든가 또 생각도 좀 그늘지다 이렇게 되니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온도죠. 온도. 따뜻하냐 그렇지 않으면 추우냐. 그러니까 화가 없다는 화는 뭐예요? 따뜻한 기운 아닙니까? 그런데 따뜻한 기운이 화가 없으면 따뜻한 기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뭐예요? 겨울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겨울에 태어나면 춥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따뜻한 것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주에 화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춥다 이런 얘기죠. 춥게 생활한다. 이것이 연월에 있으니까는 어릴 때부터 춥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릴 때부터 고생한다.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수가 목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수가. 근데 수생목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수생목이. 왜냐? 춥기 때문에 물이 잘 흐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생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오행성으로 단순하게 볼 때는 수생목 하니까 당연하게 수생목이 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겨울에 어떻게 수생목이 잘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인성이죠. 그 인성은 뭐예요? 공부 아닙니까? 그 수생목이 잘 안 된다는 건 뭡니까? 공부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부모의 도움을 잘 못 받는다. 왜냐? 수생목이 안 되니까. 또 수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는 이런 사람은 행동력도 약하다. 앞으로 잘 나가질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발전이 더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운에서 언제 이 수생목이 잘 되느냐? 화운이 와야 됩니다. 원래 이 간목은 겨울에 태어난 간목은 화를 지향하는 거죠. 화운이 와야지 수생목이 잘 돼갖고 간목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꽃을 핀다든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관점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수생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되고 매사에 더디고 반복하고 능률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인해합은 파가 되는 거죠. 합이 아니라 파다. 파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간목이 절록, 이게 일지에 녹을 놓으면 그걸 갖다가 절록이라고 그럽니다. 절록. 절록이 갑이 인해 녹을 놓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상당히 자기 주체성이 강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예요? 자기 사업을 이제 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관이 있는데 관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사회적인 지식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활동을 해서 자기가 일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려는. 근데 이런 사람은 뭐냐면 사업을 해도 지금 안정적인 사업을 못하죠. 왜냐하면 여기 기토가 있는데 이 기토가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일을 하는 자기 주체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 결과가 약하다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이제 이렇게 기토를 만나 갖고서 이렇게 생산적인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기토가 근이 약하기 때문에 갑목이 자라기에는 너무 땅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도로 영업이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갑이는 조목이죠, 조목. 갑이는 조목이고 이렇게 인술합이 여기서는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인술합도 이게 뭐냐면 이거는 왕지가 없기 때문에 갑이다 이거죠. 갑. 그러니까 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지 합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지지로 오화가 온다든가 천간으로 병정화가 와야지 이 오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조목이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은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여서 종교 역술의 인연이 강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역학을 했습니다. 이 사람 엄마는 무속인인데 엄마와 같이 살거나 무속과 관련된 일을 하면은 인해합회가 더 잘 됩니다. 이게 승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빨리 엄마 곁을 떠나야지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해수가 승목이고 또 목생화가 잘 안 되고 해수가 인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죠. 이 사람은 이 결혼을 안 하고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을미대원에 기토 여자를 만났죠. 동거했는데 바람둥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원명으로 볼 때도 기토가 뭐예요? 간합을 하죠. 암합을 하죠. 그리고 주위에 목이 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뭐예요? 이 정상적인 여자를 만나기가 힘든 그런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을미대원에 만났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기토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관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을미대원 자체가 또 관살이 해미 목국으로 해갖고 관살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가정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동거하던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거기다가 이제 인미 이렇게 귀문을 놓지 않습니까? 귀문을 놓죠. 귀문살이다 이거죠. 그래서 원수같이 이별을 했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그나마 여기 술토가 좋습니다. 술토를 만나야만이 뭐야 하면은 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재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술이 갑을 이고 있기 때문에 돌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술 천문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사를 만났어요. 그것이 갑오운의 인호술로 동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만나서 이때 좀 안정되게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